자, 아무튼 그러면 광야라는 뜻이 그냥 사전적인 뜻이 뭘까? 사전적인 뜻. 사전적인 뜻이 뭘 것 같아? 한자어라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예. 네. 알아? 그냥 쉽게 얘기해서 넓은 들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친구의 그 배경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죠? 배경을 생각했을 때 사실 이 광야라는 곳은 넓은 들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땅이에요. 우리나라의 땅을 광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선 총 5개의 연으로 나눠져 있어요. 거기서 좀 더 크게 나눠주자면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총 5연이지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에서 3년까지는 일단 우리나라 땅의 과거의 모습, 그 다음에 4연이 현재의 모습, 그래서 5연이 미래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보자고. 자, 우리가 현재라고 했잖아요. 현재와 관련되어 있으면 그럼 어떤 상황일까? 긍정적인 상황일까? 부정적인 상황일까? 부정적인 상황이죠, 그쵸? 이육사에 대해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우리가 4연 같은 경우는 부정적 상황이라고 바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래 부분으로 봤을 때 보통 이런 상황에서 미래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야. 당연히 좋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좋은 미래로 만든다라는 이 얘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 일종의 극복 의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극복 의지가 뭔지는 아시죠? 그쵸? 그럼 의지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당연히 이런 부분도 들어갈 수가 있을 거고요. 그쵸? 이런 부분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미래니까. 그쵸? 그리고 사실 이육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조 부분에서 더 살펴보자면은 여기에 추가를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 단정적 어조라는 거거든요. 단정이라는 게 뭔데? 이렇게 딱딱 끊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요. 3년도 그렇고 4년도 그렇고 5년도 그렇고 다 보시면은 열었다, 뿌려라, 하리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명령형 어조도 드러나 있네요. 그렇죠? 혹시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얘가요. 내가 만약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원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게 너무 강렬하다 보면은 어떠한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명령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었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거부가 머리를 내놔라. 그럼에도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 뭐였어요? 협박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여기에서도 이런 것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한 게 그냥 뭐야? 광야의 전체적인 개괄 부분들을 얘기한 거야. 전체적인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나중에 계속 저의 뭐 수업을 들으시고 이제 하다 보면요. 나중에 이런 작품을 우리가 지금 보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나가 볼 수가 있다고. 정말로요. 제가 이거 약 파는 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제가 생긴 건 좀 그렇게 생길 수 있는데 뭘 끄덕여, 씨. 뭘 끄덕여. 네. 실제로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도 내가 만약에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4번에 있는 보기를 한번 참고해주면 좀 더 좋겠죠? 그죠? 자, 이 시는 자, 99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자, 역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여 자, 태초로부터 시작된 우리 민족사의 공간. 자, 태초로부터 시작되는 건 뭐야? 완전 처음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리고 우리 민족사의 공간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땅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쵸? 제가 지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보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광야를 형상화하고 있다. C는 광야가 본래 우리 민족의 신성한 공간임을 환기하면서, 자, 뭐가 나왔어? 어떤 키워드가 나왔어? 신성한 공간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현재의 민족적 실현. 현재니까 뭐야? 민족적 실현? 부정적인 상황 연결 가능한 거죠. 그죠? 이걸 극복하고 난 뒤 미래의 광야는, 자, 거기 있죠. 민족적 이상 실현의 공간. 자, 여기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상 실현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상 실현이라는 거는 당연히 뭐밖에 없겠어요? 일제강점기 하에서 이상 실현이라고 한다면은 독립밖에 없겠죠. 그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것임을 동그라미 쳐주세요. 확신하고 있다고 해요.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진짜 극복 의지가 강하거나 하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연부터 이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 보기에서 뭐라고 했었어요? 태초부터라고 했죠. 그쵸? 태초예요. 태초.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어디 닭 우는 소리가 들렸으랴. 자,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 한번 언급한 적은 있어. 기억나? 기억나요? 안 나요? 자, 이게 우리나라 땅이라는 전제를 깔았을 때 얘가 뭐야? 어디 닭 우는 소리가 들렸대요. 닭 우는 소리. 자, 어디에 대한 얘기라고? 우리나라 땅에 대한 얘기라고. 우리나라 땅에 대한 얘기야. 자, 여기서 닭 우는 소리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 뭘 것 같아? 마을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닭 우는 소리랑 대체 뭔 상관이냐? 이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 이걸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법, 혹시 기억나세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법. 자지마! 10분도 안 됐어. 자, 우리가 이런 표현법을 대유법이라고 했어요. 자, 대유법이라 했었는데, 그럼 이게 왜 대유법이냐라고 생각을 하자. 자, 우리가 마을이야. 지금의 마을과 옛날 마을은 좀 다르겠죠. 지금 마을은 다 아파트밖에 없어서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시골 마을, 일반적인 시골 인간들이 사람들이 사는 시골 마을에 생각을 해보자고. 그 시골 마을엔 당연히 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닭이 있죠. 닭이 우는 소리라는 어떤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이 포인트를 통해 뭐가 있다라는 거, 사람이 살기 시작한 마을이 생겨났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냈기 때문에 대유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 전반적인 내용이 뭐라는 거야? 방금 이 얘기했죠? 태초. 제가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이 부분이 과거의 광야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이해했어요? 말 그대로 광야의 태초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처음 나타났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 보시면요. 모든 산맥들이, 자, 뭐가 이번엔 산맥이야.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하여, 그 다음에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이거 우리 이전에 얘기한 적 있죠? 이거 기억나? 나 이 얘기 했어요. 표현법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 아세요? 자, 산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다를 연모했대.
이게 말이 돼? 이거 무슨 법이야? 의인법 갖고 가야지. 의인법 갖고 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쉬달린다라는 얘기. 달린다라는 얘기잖아. 생명이 없는 게 생명처럼 만들어준 거니까 여기가 이제 화류였죠. 이거 기억나셔야지. 이거 얘기했었어.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몇 번을 얘기했었어요. 아직 이거 구분하기 어려우신가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죠. 사람만이 가능한지 아니면 생명도 가능한 건지, 그치? 행위를 기준으로 보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마 좀 어려웠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어쨌든 야 산맥이 휘달린다는 얘기는 산맥이 움직이고 바뀐다는 얘기잖아, 많이? 맞죠? 그럼 약간 이과 스타일로 말하면요, 이거예요. 처음에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 한 땅덩어리로 있었잖아. 근데 여러 가지 뭐 이제 지진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지각 활동을 통해서 이게 막 몇 대륙으로 나눠진 거잖아요. 그죠? 갑자기 왜 지구가 그러고 있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참 옛날이죠. 완전 옛날이죠. 근데 그럴 때도 밑에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자, 거기 부분 믿으셔주시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산맥이 움직여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어디? 이 광야라는 곳은 함부로 범할 수가 없는 곳이야.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는 곳이야. 자,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는 어떤 성질이 들어가 있냐? 아마 학교에서 들어본 적은 있었을 거예요. 뭐 광야의 신선성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고 없어지신 분도 있겠지만요. 요거까지 됐어?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자,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구.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광음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낮과 밤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끊임없는 시간들이. 이러한 시간들이, 이런 말도 있어. 그 다음에 요 부지런한 계절이 그 다음에 피어선지고. 자, 일단 얘를 어떻게 표현해요? 계절이라고 표현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계절이 피어선지고래. 자, 요거 표현법 뭔지 알겠어요? 계절이 피어서죠? 우리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건데? 맞죠? 맞니? 그럼 이 계절이라는 거는 이제 뭐겠어요? 관념입니다. 그쵸? 이건 관념이죠. 관념이 뭐라고? 말로 설명하기 힘든 거라고 했어요. 기억나? 안 나는 것 같은데. 기억나? 약간 졸리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 거죠? 자, 그러면 이 관념을 피워서 줬다라는 거는 우리가 뭘로 확인이 가능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그쵸? 이 관념에 뭐라고 한다? 구체화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구체화라는 포인트를 만약에 어려워하시는 것 같으면은 이걸 생각해 주시면 편해. 감각적인 표현으로 말하는 거야. 관념을 관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그럼 여기서는 관념의 구체화인데 뭘로 구현이 됐다? 시각적으로 구현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지금 눈 내리고 눈 내리고 뭐야? 어떤 상황? 부정적 상황. 지금 눈이 내려.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밑에 안 했다. 어쩐지. 뭔가 이상했어. 잠깐만. 어쩐지. 왜 이렇게 뭔가 빨리 지나가나 했어. 자, 밑에 이거 있었네요.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이 부분. 밑주셔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큰 강물이 이루어졌다는 얘기, 얘가 길을 열어줬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냥 일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어디냐? 정확히 말하면 광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당연히 한강이겠죠? 그죠?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딴 거 아니야? 뭐 양지강 문명 이딴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광야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강으로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얘가 길을 열었다. 한강이 길을 열었다는 얘기는 이제 이러한 우리나라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 역사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뭐야? 우리나라라는 어떤 국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처음에 마을 단위로 생성이 됐고, 그렇죠?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대륙이 시간이 점점 지나는 부분들이 생겼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나라라는 어떤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까지가 지금 광야의 과거 모습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역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역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넘어간다? 현대로 넘어간다. 현재. 자, 우리 현재로 넘어갔을 때 이런 말 했었어요. 아까 지금 확실히 뭐야? 현재형 부사가 사용되었죠. 그쵸? 현재형 부사가 사용됐어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다 뭐야? 과거 시대들이 사용됐겠죠? 1, 2, 3형까지는. 그쵸? 자, 어쨌든 지금 눈 내리고. 우리가 워딩만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쉽잖아. 자, 눈 내리고 하강이잖아. 그쵸? 하강적 이미지 플러스 눈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야? 부정적인 상황과 연결이 되겠죠.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일제감정기겠고, 그죠? 일제감정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런 말도 있어요. 매화향기. 자, 우리 이런 겨울이라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 매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었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죠? 부정적 상황에서도 꿋꿋이 버텨내는 어떤 친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요렇게도 얘기를 하죠.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게 나와야 맞는데, 이게 맞는데 이렇게 되는 대상이 지금 누굴 거냐는 거야. 화자라는 거야. 이게 되는 친구가 화자예요. 얘가 뭘 하기 때문에 어떠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할 수 있는 애 지금 얘밖에 없는 거잖아. 그 다음에 밑에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라고 했어요. 자, 누가? 얘가. 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이러한 씨를 뿌리겠대. 내가 하겠대. 내가 뭐 하겠다는 거야? 희생하겠대.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희생적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희생적 태도. 그리고 이 자기희생적 태도를 기반으로 해서 누가 누구한테 명령하고 있어? 내가 나한테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스스로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럼 스스로 내가 이걸 희생하겠다라는 말을 굳이 명령형으로까지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어떠한 극복 의지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니? 근데 여기서 이해 안 되는 포인트가 아마 있을 거야. 왜 다른 시도 아니고 노래를 뿌리고 지랄이야? 오연 보자고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천고 뒤에 뭐야?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노래 심었으니까 이게 미래에서 얘가 자라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노래를 그때 가서 부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르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자, 여기서 이제 오연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요. 자, 우리가 미래라고 했죠? 아까? 그쵸? 다시 여기선 이런 말이 있어요. 천고의 뒤. 천고의 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미래 시점.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인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뭐겠어? 초능력자나 이런 사람들인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이제 절망적일 때, 절망적인 현재에서 내가 희생을 할 테니, 그럼 그 미래라고 하는 건다면 당연히 뭐가 된 경우야? 이상이 실현된 시점인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보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요. 맞죠? 이상 실현의 공간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상을 실현시켜줄 사람은 당연히 어떤 사람이겠어? 이상적인 어떤 인물이겠죠. 그래서 초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독립을 가지고 와줄 수는 있는 사람. 일종의 뭐 민족의 지도자 뭐라고도 얘기는 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방금 얘기했던 이 이상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시에 자, 이 백마라는 부분. 제가 백마를 왜 굳이 얘기를 했냐면요. 이 하얀색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하얀색이라는 부분. 자, 우리나라는 무슨 민족? 배달의 민족 뒤집니다, 진짜. 안 돼요. 뭐야? 무슨 민족이야? 전투 민족 안 돼요. 또 뭐 있어? 우리나라 뭐라고 해? 백의 민족이라고 하죠. 백의 민족. 하얀색을 좋아하는. 그럼 여기서 이제 백마는 이제 뭘 말하는 거야?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독립이 됐을 때 우리 민족을 이끌어줄 수 있는 괜찮은 이상적인 사람이 와서 내가 그 뿌렸던 노래를 목 놓아 부를 거다. 그럼 그 노래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겠어요? 일종의 뭐 독립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겠죠? 그쵸?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우리가, 동일한 어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아니야? 일단 넘어가 볼까요? 그죠? 자, 근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자, 두 번째. 대립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립적인 거 뭐 있었어? 대립적. 있었니? 없어? 없어? 그럼 일단 뭐 넘어가 보자고요. 네, 3번. 음성상징어를 사용한. 음성상징어는 확실히 없었네. 그쵸? 그 다음에 반어적 표현도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의인화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자, 이거 당연히 없긴 한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나요? 자, 말을 건네는 방식과 대화 형식의 차이가 있었어요. 말을 건네는 방식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청자가 존재를 해요. 근데 화자가 청자한테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야. 그건 이해되죠? 그럼 이제 대화 형식은 어떤 경우일까? 화자가 2명이어야 돼요. 서로 말을 주고 받아야 대화잖아요. 그쵸?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럼 일단 4번, 5번, 3번까지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자, 동일한 어구가 왜 없어요? 있잖아요. 자, 1년에 들렸으랴, 2년에 못하였으리라, 그 다음에 4년에 뿌려라, 마지막에 부르게 하리라. 동일한 어구 맞잖아. 팩트로 찾을 수 있는데 왜 못 찾으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해됐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 자, 2번 부분에서 대립적인 이미지라고 할 때 우리가 뭐 눈과 매화 정도 확인해 볼 수는 있는데, 근데 뭐가 틀렸냐?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는 틀린 거지. 일초의 주제가 뭐겠어? 그럼 우리나라 땅을 얘기하는 거였잖아. 근데 현재 상황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과거도 얘기했고 미래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립적인 이미지는 있을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주제의식을 부각한다는 포인트에서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윗글에는 각 연마다 3개의 행을 배치한 가운데 땡땡행에서 땡땡행으로 갈수록 시행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점점 연이 가면 갈수록 행이 가면 갈수록 점점 길어지죠.
근데 이게 하나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다 모든 연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1행에서 3행으로 갈수록 시행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다. 자, 근데 이렇다는 얘기는 결국 같은 시행의 규칙적 배열은 이건 뭐야? 반복이란 얘기네요. 그럼 당연히 뭐야? 리듬감이죠. 근데 저기서 리듬감 쓰라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형태적 뭘 주냐면 형태적 안정감을 준다. 안정감. 자, 3번 문제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봐봐요. 기억과 보기의 표현상 공통점이 뭔지 쓰래. 기억 아까 내가 뭐 얘기했어요? 이거 얘기했죠? 맞죠? 봤어? 이거 기억나지? 자, 보기에서 이런 표현이 쓰여진 곳을 찾아보세요. 이런 표현이 쓴 곳, 쓰여진 부분. 찾았어요? 소리 찾았니? 무슨 소리지? 못 찾겠어. 뭔가 관념의 구체를 찾아보라는 얘기잖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을 뭔가를 구체화시켰대요. 어디야? 첫 번째 행에 있죠?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요. 시간을 베었잖아. 시공을 가르니? 아무튼 그거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있어. 기나긴 밤을 밑에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시간을 뭐 하는 거야? 키핑하는 거야. 말이 돼? 이것도 관념의 구체화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도 있어요. 어로님 오신 날 밤. 이게 어로님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님이 오시게 되면은요. 그때 그 키핑했다는 시간을 펴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셋 다 뭐야? 관념의 구체화에 해당하는 포인트죠. 됐나요? 저거는 대충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러니까 님과 이제 헤어진 상황이야. 자, 헤어진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길게 느낄 수 있을까? 짧게 느낄 수 있을까? 외로운 시간이야. 외로운 시간이야. 길게 느껴져? 뭐 요즘 아니야? 내 일상을 살기에도 세상은 너무 바빠 막 이런 거야. 일반적으로 길죠. 그거를 이제 잘라서 내가 좋아하는 님이 오실 때 그때는 뭐야?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가니까 짧게 느껴지니까 사실 여러분들 롤 한 판만 해도 어때? 시간이 후딱 가 있잖아.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막 벌써 5시간 지나 있어. 돼? 안 돼? 안 된다고. 여러분들 카페 가서 막 진짜 친구들끼리 막 졸라 얘기를 했어. 나 1시간도 안 떠든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마감 시간이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 수업을 졸라게 듣고 있는데 지금 뭐야 한 3시간을 들은 것 같은데 아직 1시간밖에 안 지나서. 이거 왜 반응 없지? 이거는 아닌가?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니까 알고 계시고요. 자, 4번에 있는 것들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자, 1년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는 광야가 처음 생겨난 태초의 순간을 형상화한 거다. 맞죠? 2번.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했다는 추측은 광야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공간. 맞네요. 3번. 3년에 큰 강물이 길을 열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광야에서 태동하였음을. 맞죠? 제가 역사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4년에 매와 향이 아득한 상황은 현재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이 과거의 광야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민족이? 살짝 애매하죠? 자, 5번까지 한번 보자고요. 5연의 목 놓아 부르려는 대상은 자, 4연의 노래와 호응하는데 이는 민족의 이상이 실현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거다. 이건 딱 맞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뭐야? 광야를 그리워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부정적 상황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매화 향기가 아득하다는 거는 뭐야? 본인의 자신이 희생적 태도가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지? 화자에 의도한 거지. 우리 민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첨각 기억나세요?
역시 물어보면 기억 안 난다. 이제 기억나? 나요? 우리가 지금 요것들을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과제 할 때도 아마 좀 적용이 됐을 거예요. 그쵸? 의문의 변동이 반드시 항상 문법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하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전에 니은 첨가 같은 경우는 조건을 두 가지를 설정했어요. 어떤 경우라고 했죠? 자, 첫 번째는 복합어였어요. 복합어. 그러니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앞말과 뒷말로 나눌 수 있다. 기억 안 나요? 나? 기억나세요? 아닌 것 같은데? 응? 자, 어떤 경우가 있다고 했었냐? 이전에 자, 요런 식으로 앞말과 뒷말이 나눠질 수 있다 했었어요. 이걸 우리가 뭐 복합어, 뭐 파생어랑 합성어 합쳐진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만약 그게 좀 어려우시면은 앞말과 뒷말로 나눠지는 상태에서 이제 뒤에말 처음 모음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 이야, 여요유. 요로 시작됐을 때 뭐가 첨가가 된다고? 니은이 첨가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발음했을 때 솜니불 이렇게 발음한다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분명 있다고 했었어요. 자, 어떤 경우였냐면은 이런 경우. 얘가 어쨌든 최종 발음은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여기서 리을이 첨가된 게 아니라고 했었죠, 분명히. 맞죠? 약간 그럴 것 같은 선택을 하실 것 같은 느낌 아니죠? 예. 아니시죠? 예. 자, 그런 상황인데, 자, 요거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처음에 니은 첨가에 해당하는 조건이 해당한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이걸로 먼저 나눠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부분들이 뭐가 진행이 된 거야? 기억나? 어떤 현상이 진행된 거야? 비음화요? 비음화? 다 좋았는데 마지막이 좀 아쉽네요. 예. 지은이 뭘 것 같아?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리을이 됐어. 뭐라고? 음절의 끝소리요? 뭐야? 재현이 알아? 유음화가 이루어진 거죠. 유음화. 여기 안에 유음화가 한 번 더 들어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푸실 음은 문제에는 저기에 해당하는 교체, 첨가뿐만 아니라 축약과 탈락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신에는 더 빡치게 하는 걸 갖고 오거든요. 그죠? 더 빡치게 하는 거를 갖고 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탈락으로 들어가 보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거 자꾸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곤란해. 어떻게 조만간 이거 문제 이제 나갈 거라고 문제 워크북 따로 줄 거예요. 이제 지금 것보다 더 개념이 더 자세하게 되어 있고, 문제가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것만 막 예를 들어서 한 파트당 막 100몇 개 돼. 응? 물론 노가다성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 처음에 수학할 때 약간 A단계 느낌이 세네. A단계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것도 있고, 이제 모의고사랑 연결되어 있는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할 거야? 벌써 이렇게 까먹으면 어떡해. 기억 안 나지 또? 나? 근데 저 왜 대답 못했어? 알고 있었어? 확실히? 친구 알고 있었어? 에이. 자. 자, 이제 탈락을 해봅시다. 탈락은 말 그대로 뭐예요? 있었는데 없어요. 하나 빠지는 거예요. 예. 음가가 한마디로 빠지는 거니까 줄어드는 거겠네요. 그렇죠? 음가가 줄어드는 부분들을 우리가 탈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락이라고 했을 때 특히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자음 탈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음 탈락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자음 탈락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뭐냐?
자음군 단순화라는 친구예요. 자, 드디어 나왔죠, 자음군. 자음군 이제 뭐라 했죠? 자음군. 자음군. 뭐였죠? 좀 더 쉽게 얘기해요. 서로 다른 자음이 모여진 형태예요. 그냥 자음군이에요. 그럼 봐봐요. 여기서 문제. 서로 같은 자음이 모여 있는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서로 같은 자음. 여태가 여러분들 다 하신 건데? 이거 뭐냐고. 같은 자음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경우 우리가 뭐라고 해? 된소리라고 했었잖아. 된소리.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야, 이거 지금 다 까먹었어? 야, 우리 저번 주에 수업했잖아, 그치? 나 저번 주 설날 아니었잖아. 야, 이럴 거야? 안 되는데.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아무튼 간에, 같은 자음이 모여져 있는 경우는 우리가 된소리라고 하고요. 서로 다른 자음이 이제 붙어가는 경우는 자음군 단순화라고 합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거, 아니, 뭐, 이를테면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이거 욕인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근데, 있잖아, 이거. 아니, 내가 욕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 있잖아, 갑. 있잖아, 왜 그래. 그죠?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단순화를 시킨다라는 거는 그 두 가지 중에 뭐가 탈락한다는 거야? 한 자음이 탈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네, 이게 자음군 단순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가 탈락하는 걸까? 응? 여기에 지금 없나? 한번 맞춰봐요. 벌써부터 좀 어렵게 내면 안 되는 건가? 응. 뭐가 없어져? 기억이 없어져? 리을이 없어져? 리을이 없어져? 리을이 없어져? 확실히? 응. 리을이 없어져? 기억이 없어져? 리을만 나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맞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어. 이런 게 이제 내신에 나와. 이런 게 내신에 나와요. 뭐냐? 자. 리을 기억 같은 경우는요, 그 옆에 오는 자음이 기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요럴 때는 읽고 아니에요. 읽고예요. 읽고 읽게예요. 읽게 아니에요. 알겠죠? 기본적으로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랑 다르게 일반적으로는 뭐가 탈락하는 거야? 리을이 탈락하는 거예요. 근데 요런 조건이 나오면은 어떻게 된다? 반대예요. 네, 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읽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뭐 그런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기본형은 일단 이때 이제 그 외에 또 다른 부분들, 요런 예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신 들어가실 때는 이것만 가시는 게 아니라 더 자세하게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건 이제 또 내신 기간 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네, 진짜 뭐 가지고 갈 게 너무 많거든요. 그죠? 아무튼 여기서는요, 지금 흑 같은 경우도 기억으로 빠지죠? 네, 기본형은 리을 기억인 상태에서 기억만 남습니다. 기본은. 네, 요런 경우에만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밥다 같은 경우도 밝다가 아니라 밥다예요. 리을 비읍 중에 리을이 없어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맑고 같은 경우도 얘는 어때? 방금 그거네. 리을 기억이 같이 있었는데 뒤에 기억이 들어온 경우에는 기억이 빠진다고 했어요. 네, 요런 게 자음군 단순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탈락 한번 볼게요.
자, 리을 탈락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합성이나 파생의 과정에서 앞말의 끝소리 리을이 니은, 디귿, 시읒, 지읒에서 탈락하거나, 자, 동사나 형용사. 자, 근데 그럼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되죠. 그죠? 천천히 봐봐요. 자, 첫 번째. 어떤 경우? 뭐야, 파생어나 합성어인 경우. 이거 복합어네. 그죠? 앞말과 뒷말로 나눠진다고 생각해 봤을 때, 자, 뭘 만나는 경우? 이런 친구들을 만나는 경우에 탈락하는 경우. 첫 번째. 그래서 거기서 지금 봐봐. 자, 솔 플러스 나무인 경우.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걸 솔나무라고 해요? 소나무라고 하죠. 그죠? 소나무.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얘가 얘랑 만났기 때문에. 이랬어? 얘가 얘랑 만났기 때문에 리을이 없어진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우리가 요런 말이 있죠. 마소라는 말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아니고요. 말 플러스 소예요. 말 플러스 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해당하는 조건이 리을과 만났기 때문에 얘가 탈락. 그래서 마소.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요 부분은 이제 여기랑 좀 다른 부분이죠. 네, 어떠한 경우? 자, 두 번째인 경우. 자, 두 번째 지금 뭐였냐? 동사나 형용사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거 뭘로 묶어줄 수 있어? 뭐라고 묶기 가능? 용언이라고 묶기 가능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용언인 경우에 뭐야? 어간말 자음이라고 했으니까 뭐겠어? 어간 부분. 앞에 변하지 않는 부분에 리을이야. 그죠? 용언의 어간 말음이 리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특정 어미랑 결합할 때 리을이 탈락한다고 했어. 그래서 그런 특정 어미가 뭐가 있냐면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뭐 요런 것들이 있어요. 요런 것들이 있어. 이런 애들. 이게 이제 리을 탈락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여기선 대표적으로 지금 뭐가 있냐면요. 요거. 우는. 근데 우리가 용언 같은 경우는 항상 뭘 생각해 보자고 했어? 원형을 생각해 보자고 했어. 우다야, 우다? 우다가 원형이죠. 그래서 울 플러스 는인데 요럴 때 뭐야? 만났기 때문에, 그죠? 만났기 때문에 삭제. 그래서 우는. 자,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것도 요거 기준으로 그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웁니다. 있잖아. 없어? 있죠. 그냥 그거 같은 경우도 울이라는 어간 다음에 이런 어미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삭제. 얘는 특정 어미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럼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돼? 우시다 하면 되죠.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한번 넣어보자고요. 물론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카톡에서 너 울어? 뭐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저 눈이 약간 그 안구 테러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예. 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 울어? 이러지는 않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사극투로 생각하면 당신 우어? 이제 이거 사극이 아니라 잠깐 그거 같은데, 연명 같은데, 아무튼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이런 비슷한 거 하나 더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 뭐 물 좀 다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같은 경우는 원래 원형이 달다예요. 달다. 그거 같은 경우 요런 어미가 들어가면서 얘가 사라지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다오.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요.
이게 이제 리을 탈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히읗 탈락은 더 쉬워요. 히읗 탈락은 쉬워요. 자, 일단 여기다 쭉 이어서 할게요. 여기 좀 지우고, 여기 지우고. 자, 히읗 탈락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말이 어렵게 나와 있는데, 뭐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뭐 혹은 비음, 유음과 뭐 모음 사이에서 뭐 히읗이 탈락하는 현상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어려워하실 건 없어요. 뭘 기준으로 갖고 가냐? 히읗을 기준으로 했을 때, 히읗을 기준으로 했을 때, 뒷말이 뭘로 시작하는 경우?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 그럴 때는 히읗이 탈락이 된다. 거든요. 되게 쉽게. 뭐, 이거. 어떻게 돼? 좋아. 발음이죠? 발음이라는 거 항상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거 실수 존나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이게 더 나아! 뭘 자꾸 나! 뭘 자꾸 날 건데 그만 나! 감기가 얼른 낫길 바래. 뭐 감기 바이러스를 낳아줘야 돼요? 그 이상한 친구네, 그죠? 자, 그거 말고도 뭐 또 있었죠. 뒷말이 오는 친구가 모음으로만 시작하면요 히읗 탈락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이 얘기 한 번만 더 해보자고. 어떤 경우에 주로 많이 하냐? 용언일 때 많이 해요. 용언이잖아요, 용언. 그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뭐 이런 것도, 나은이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야, 얘 뒤에 뭐로 시작하는 거야?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 맞죠?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초성에 오는 이형은 음가가 없다.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없애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정리하실 거 있으면 정리해 주시고요. 잘 안 보이세요? 아까 열심히 주무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정리 다 되시면은 바로 모음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갈 길이 멉니다. 우리 아직 요거랑 이제 추약도 해야 돼요. 오늘 추약하기 위해서 의문 다 끝낼 거예요. 네, 의문 다 끝내고 바로 옆에는 문제까지 풀 거예요. 왜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안 가나요? 자, 바로 해도 돼? 지워도 이제? 그러면은 자, 이번엔 모음 탈락. 자, 대표적으로는 이제 탈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런 것도 있긴 합니다. 탈락이라는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요거는 사실 많이 안 쓰고 너무 쉬워서 많이는 안 쓰고요. 자, 탈락 같은 경우는 자, 요렇습니다. 지금 여기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요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뭘 생각하면 될까? 어떻게 해서 또 가 빠지는 걸까? 얘도 마찬가지. 를 기준으로 했을 때 뒷말이 뭘로 시작하는 경우?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그러면 여기 이번에 탈락은 좀 쉬운 편이네요. 그죠? 탈락은 그냥 특히 그 히읗 탈락부터 이제 탈락 같은 친구들은 뒷말에 뭐가 오면 모음이 오면 탈락된다. 그럼 한 번에 묶어서 외우면 되겠네요.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 뒤에 이제 뭐로 시작하는 경우?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그럴 때 탈락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요거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요것도 대표적으로 나오는 경우거든요.
자, 이번에 얘를 한번 분해를 해보자고. 어떻게 해봐야 될까? 자, 얘 원형이 뭘까요? 이 담가가 뭔데? 담가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용언이에요? 응. 그거 어떻게 갖고 와야 될까? 담가가 뭔데? 무슨 뜻인 것 같아? 김장 담글 때 쓰는 거죠. 그거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누굴 담글 때, 자, 얘는 원형이 뭐냐면요. 담그다예요. 담그다. 네. 자, 그래서 담그 플러스 아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맞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발음해, 안 해? 이렇게 발음하잖아. 담그하라고 할 거야? 아니잖아. 자, 얘도 마찬가지. 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뒤에 뭐가 있어요? 이런 모음이 있기 때문에 얘가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뭐만 남는 거야? 얘가 여는 되고. 그러니까 담가가 되는 거죠. 오케이? 괜찮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괜찮은 것 같죠?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눈이 뻑뻑하세요? 아까부터 계속 잉응을 하시길래. 저는 그거 써요. 하늘색 쓰거든요. 저 하늘색 그냥 인공눈물이 있는데 그걸 딱 하잖아요. 여기서 막 이래요. 자, 아무튼 의탈락은 요런 거다. 그 다음에 아어탈락 같은 경우는요, 그냥 말 그대로 중복이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가 막 예를 들어서 아가 한 2번 중복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용언이나 이런 데에서 아가 2번 중복, 2번 이상 나와. 그러면 굳이 그거를 2번이나 발음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럴 땐 그냥 이 아를 삭제해버리면 돼요. 그게 아어탈락이에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히읗탈락이랑 모음탈락의 의탈락 같은 경우 그거 둘이 같이 묶어주시면 되고, 리을탈락 같은 경우는 요런 경우와 요런 경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경우에는 요게 있을 때, 요런 경우에는 특정어미 요런 친구들이 있을 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시 113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까지 배우면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축약이라는 친구인데요. 자, 축약이라는 뜻 자체가 뭘까? 축약. 두 개가 하나로 좁혀지는 거예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아까 얘기했듯이 음가가 줄어드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뭘까? 축약이랑 뭐랑 비슷해? 탈락이랑 음가가 비슷해. 똑같이 없어지는 게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랑 탈락이랑 헷갈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뭘 먼저 해야 될지 몰라서 못 푸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일단 축약이라는 거는 지금 자음 축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얘를요, 요런 친구들이 얘를 만나게 되면은 뭐가 되냐? 거센소리에 대한 거센소리. 거센소리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히읗이 들어가는 경우에 거센소리로 바뀐다는 거야. 해당하는 거센소리로. 오케이? 자, 요거는 그냥 바로 뭘로 하면 돼? 좋다. 얘랑 결합되니까. 맞죠? 이건 뭐 안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밑에 이런 말도 있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발음되는 거.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거슬리는 포인트가 아마 방금 배운 것과 또 다른 게 거슬릴 거예요. 뭐야? 자음군 단순화를 해야 되나? 축약을 해야 되나? 이게 걱정일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실제 발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만다 이래요?
많다라고 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요, 축약이 들어가는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자음군이 있어도, 뭐 혹은 뭐가 어떤 경우가 있어도, 뭐 음극규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도, 뭐가 먼저야? 축약이 우선입니다. 축약이 우선이에요. 얘가 1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먼저 보기 전에 축약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찾아보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제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서는 축약을 먼저 해줘야 된다. 다른 의문현상이 동시에 있을 때 축약이 먼저입니다. 되니? 그 다음에 요거 끝난 다음에 요거를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뭐 된소리 대기든 뭐 아니면 뭐 유음하든 비음하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모음 추적도 있긴 합니다. 여기다가 따로 적을게요. 이건 말 그대로 뭘까요? 모음이 두 가지가 있을 때 한 가지의 모음으로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쵸? 자, 이를테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와서. 자, 이거 원형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이 원형으로 바꾸는 게 제일 힘드시더라고요. 네. 와서. 일단 뭐가 원형일 것 같아요? 오다가 원형이에요. 그럼 오다에서의 어간인 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랑 여기가 이런 식으로 합쳐진 거예요. 하나하나 보면은 뭐예요? 음가 하나하나씩이잖아. 근데 우리 이런 단모음이 있어 없어? 있지. 아, 이중모음인가요? 길이 주게 되어서 내가 그걸 생각하면 되잖아. 자,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이중모음이네요. 그죠? 이중모음이지만 어쨌든 얘 음가가 몇 개? 한 개가 된다고. 여기 이제 모음 축약인 경우. 여기는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거 적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많이 어려워 하시던데, 자음 축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거센 소리 대기.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잖아. 그죠? 모음 축약 같은 경우는 좀 더 간단하게 이중 모음 대기.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얘네 식을 외우기가 힘드시다면 이런 식으로 변경해 주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축약에 대한 얘기, 의문에 대한 얘기는 다 했고요. 자, 이제부터 요걸 한번 해봅시다. 자, 117페이지 볼게요. 117페이지. 자, 요걸 이제 해봐야겠죠. 자, 한번 볼게요. 뭐가 이렇게 많이 묻었니? 뭐가 묻었어? 김 묻었니? 종이? 이거 지워도 되니? 낙엽이 좀 적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적었니? 진짜? 자, 첫 번째는 같이 해봅시다. 가랑잎. 얘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제일 거슬려? 여기 어디? 여기 뭐? 너 얘기하는 거야. 말을 해. 피읍? 피읍? 일단 피읍도 중요한데 해야 될 게 또 있죠.
뭐 거슬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있어? 잎, 가랑과 잎이 거슬릴 거예요. 그죠? 그럼 뭐 해줘야 돼요? 그렇죠. 니은 첨가해줘야지. 그지? 가랑, 잎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줘야겠죠? 됐죠? 그럼 뭐뭐 들어간 거예요? 첨가가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요? 교체가 들어간 거죠. 맞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니은 첨가 두 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요거에 대해서 궁금할 수도 있어요.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해야 될지 아니면은 된소리 대기를 먼저 해야 될지. 된소리 대기 들어가 있는 건 알고 계신 거죠? 자, 요런 경우에 어떻게 하자고 했어? 자, 그 된소리 대기의 조항 보시면요. 뭐가 있었냐면은 요렇게 이제 자음군일 경우에도 된소리를 먼저 합니다. 그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따를 먼저 하잖아. 그치? 얘를 먼저 한 다음에 얘를 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갑, 찌다 한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 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서는 된소리. 그러니까 얘는 교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자음군 단순화. 탈락이겠죠. 됐죠? 자, 그 세 번째.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일단 발음이 아마 요거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발음이 일단 얘기를 해줄까요, 먼저? 요건 많이 틀릴 거예요, 아마. 어떻게 할까요? 뭐부터 해야 될까?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 몰라. 거슬리는 애 뭐야? 얘 거슬려 안 거슬려? 거슬려야죠. 그죠? 여기서 지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마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이거 희우씨랑 만났는데? 씨발 추격해야 되는 거 아님? 야, 얘 거센 소리야! 거센 소리라고. 추격할 게 없어. 그 생각했지, 니. 그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해줘야 돼요? 물론 추격이 우선이긴 하지만 그거는 다른 것들이랑 같이 있을 때 얘기고 이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일단 이렇게 바꿔야지. 그죠? 한번 바꾸고 그 다음에 추격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가 먼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격이 한 번 더 들어간 거죠.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일단 발음이 이렇습니다. 일단 이런데 왜? 급행. 자, 일단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뭐가 들어가야 돼? 이 나눠진 거 있어? 뭐랑? 급행과 열차로 나눠지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거 먼저 한 다음에 그쵸? 니은 첨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추격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여기서 첨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뭐야?
축이야기 들어가고 요거 씁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망의 마지막.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자, 일단 이름 나눠지나요? 38. 그죠? 전 아직 아니에요. 아, 전 아직 아니라고. 아, 왜 얼굴을 그렇게 봐? 자, 일단은 이거 했다가 자, 끝냈냐? 그러면 아직 하나 더 남았죠? 뭐야? 거슬리죠? 그러면 30 덜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자연분단수다. 한마디로 여기서 첨가가 들어가고 여기서는 또 탈락이 들어갔습니다. 됐죠?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의문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안 끝납니다. 2개로 나오는 경우도 3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란 얘기예요. 이제 많이 하셔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왜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문제라고. 문제 보시라고. 그거 보라는 거 아니었어요. 예. 자, 다음은 기억 미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근데 여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음절 끝에 자음이 바뀌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근데 1번 선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음절 끝에 자음이 바뀌지 않는 경우라면 뭐예요? 음절이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겠죠? 그럼 이게 맞냐? 부엌, 간, 달, 섬창. 뭐가 틀렸어요? 틀린 거 있어요? 부엌이겠죠? 부엌 뭘로 바꿔야 돼? 기억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얘는 안 되네요. 그죠? 1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음절 끝에 자음이 안 바뀌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자. 자, 음절 끝에 자음이 예사소리일 때는 바뀌지 않는다. 맞냐? 아니죠? 아닌 거에 해당하는 예를 봅시다. 얘가 뭐가 있어요? 예사소리인데도 바뀌지 않는 경우. 딱 하나 있어요. 아, 2개네요. 2개나 있네요. 옷. 그 다음에 빛. 얘네들은 예사소리여도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2번 틀렸네요. 그죠? 이드니? 자, 그 다음 3번.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은 기억, 리을, 비음 중 하나로 바뀐다. 저기 뭐가 있냐? 음절 끝에 자음이 바뀌는 경우에는 어떤 자음으로 변하는지. 이거는 우리가 외웠어야 돼. 뭐로 바뀌어요? 기억, 디귿, 비읍이라고 했잖아.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대표음이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자, 3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얘들을 더 찾아보자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뭐야? 3과 동일한 변동이라는 거는 기억, 디귿, 비읍으로 바뀌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박과 밑은 박은 그냥 기억으로 발음 가능하죠. 밑은 디귿으로 발음이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2번 4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목록. 우리 알잖아. 가나다란 물방울인데 뭔 개 쌉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건 틀렸네요. 그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오늘 의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자, 거기 동그라미 쳐보자. 권리 의무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 밑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 자, 일단 말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피상속인이 있었어. 그죠? 그 다음에 상속인이 있었고요. 자, 피상속인이 누굴 것 같아요? 받을 사람일까? 죽을 사람일까? 죽은 사람이죠. 그지? 줘야 되는 사람이죠. 맞죠? 이미 돌아가셨어요. 예, 이미 돌아가셨어. 상속인은 이제 이러한 어떤 재산을 받을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어떤 말이 나왔냐면요. 일정한 신분, 그죠? 일정한 신분 관계 속에서 어떤 정보까지 나왔냐? 포괄적으로 승계가 된대요. 여기서 승계라고 한다면은 뭐겠어요? 어떤 재산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쵸? 상속이라는 건 들어는 보셨잖아. 그치? 맞지? 자, 그래서 상속 재산에 대한 각자의 배당 비율을 일컫는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지정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어떤 비율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라는 게 뭘 통해서 나온다고? 피상속자의 뭐로? 말로. 유언. 그치? 유언이라는 걸 통해서 가능하대요. 여러분들 유언장 아시죠? 유언장. 그죠? 저는 이제 학창시절 때 뭐 유언장 같은 걸 한번 써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다들 그렇잖아요. 이제 중2 저 또한 있었겠죠. 그죠? 매일매일 이게 어두운 느낌, 어두운 사고방식으로 막 살아가면서 난 오늘도 살고 싶지 않아. 말하면서 막 언젠가 내가 여기 떨어지면 내가 자유로워지겠지. 면서 이제 야, 옛날에 그냥 그랬을 때 그냥 썼다라는 거죠. 뭐 제가 진짜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다 그랬죠. 아무튼 그런데 자, 이 경우 유언에 따라 상속분이 나눠진다. 피상속인이 자, 근데 이번에 두 번째 경우죠.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자, 원래는 유언으로 상속분이 정해지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유언이 없거나 상속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법적으로 나눌 수가 있대요. 그죠? 법정 상속분. 이럴 때는 법정 상속분이 있대. 법적인가요? 정이었나? 정이죠?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상속을 받을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유언에 의해서 되거나 법정 상속분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법정 상속분에 따르면은 형제 자매처럼 같은 상속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 같은 상속 순위래요. 그럼 같은 상속 순위가 지금 예로 뭐가 나왔냐면은 형제와 자매가 나왔어요. 형제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이 상속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위에거나 아래겠죠. 근데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세대에서의 어떤 위아래를 얘기하죠. 맞죠? 자매도 마찬가지고.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은 상속순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지금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똑같이 나누어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그럼 뭐야?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냥 쉽게 N빵 N분의 1 N빵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아니 저는 근데 좀 신기했던 게 요즘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끼리 막 뭐 친구들끼리 이제 마라탕을 먹으러 갈 때 뭐 마라탕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뭐 엽떡을 여러분들은 여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먹고 간다 치면은 요즘에는 다 N빵 한다면서요? 맞아요? 진짜요? 오, 신기하다. 센 때는 그냥 하루는 누가 사고 하루는 저희가 사고 막 이랬거든요. 요즘에 N빵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더라. 친구인데도 그냥 N빵. 네. 신기해. 원래 그런 문화가 자리 잡힌 거겠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죠? 신기하네. 왜? 네가 사냐? 돈 많이? 없니? 돈 많으면 좀, 자, 계속. 또한, 자,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우,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렵게 시작했어요. 그죠? 뭐가 나왔어요? 배우자인 경우. 자, 일단, 배우자 따로 빼두자고요. 자, 얘는요, 직계 비속이나 직계 종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의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게 된다. 자, 일단 용어는 뒤에 나와 있어요. 잠깐만요.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네보다 1.5배를 더 받는데요. 됐죠? 일단 여기까지 보고, 자, 직계 비속이 뭔지 보자고요. 자, 밑에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이른다. 존속은 직계부로부터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인데, 자, 혈족, 그러니까 부모, 조부모들을 이룬다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직계 비속이라고 한다면은 자기보다 아랫세대이들, 그치?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은 그 상속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기보다 위의 세대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가 좀 어렵지만 이렇게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주석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일정에게 기여분을 더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또 뭐가 있었어요? 부양하거나, 이번에는 혹은 재산 어떤 부분을 기여하는 경우, 요런 경우엔 또 뭐가 있었다? 기여분이 있다. 자, 여기 있는데 기여분은 다른 상속인들의, 자, 여기는 협의를 통해 정해져야 되는데, 상속인들의 협의. 여기 이제 일반적인데, 기여분이 인정되면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빼고 남은 재산들을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지게 된다. 일단 이게 중요하죠. 전체 이렇게 만약에 된다 쳐. 그러면 이제 전체에서 기여분을 뺀 다음에 여기에서 요걸 가지고 상속인들끼리 나누어 가진다는 얘기죠. 됐죠? 이걸 먼저 빼야 돼. 알겠죠? 벌써부터 머리가 어질어질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말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렇다고 해보자고. 그 다음에 단순 승인이라는 말이 있대. 단순 승인. 단순 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에 대한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모든 것을 승인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뒤에 함정이 지금 빠져 있어. 자, 우리가 상속이라고 했을 때 재산이 상속된다고 생각하잖아. 다른 게 상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야? 맞아요. 빚이 상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단순 승인은 모든 것을 승인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빚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냥 다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게 되는 경우는 뭐야? 3개월 동안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냥 된다는 거잖아. 한마디로 자동으로 된다는 거잖아. 그치? 맞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단순 승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가 모두 승계되어 상속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게 이제 빚이겠죠. 대표적인 예가 상속인에게 빚이 승계되는 경우이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말고 제 얘기로 할게요. 여러분들 얘기하면 약간 패드립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건물을 이제 한 60억짜리를 받기로 이제 상속을 받았어. 근데 웬열 빚이 120억이야. 그럼 받을래? 난 안 받을 거야. 자,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 의무에는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포함된다. 원래 빚을 갚아야 할 피상속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인이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 이에 민법에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제도. 자,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다고? 만약에 빚을 승계받을 경우에 우리가 결국 피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쵸? 한정 승인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상속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상속포기는 쉽겠죠? 그냥 나 안 받아 씨발 꺼져 이런 거죠. 한정승인이 뭔지 보자고요. 자,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빚을 먼저 갚은 후에 나머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을 배재산과 빚의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울 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 이 얘기는 결론 뭐야? 내가 빚이 얼마 있는지 몰라. 그리고 내 재산도 얼마 있는지 몰라. 그럴 때 쓰는 게 한정승인이야. 그럼 이를테면 이거잖아. 자, 예를 들어서 상속받을 재산 한도 내에서, 여기 한도 내에서 뭘 빼주면 돼? 빚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10억을 내가 받는데 빚이 12억이야. 그럼 얼마만큼만 갚으면 돼? 10억만 갚으면 끝. 이래서?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얘가 10억인데 빚이 이번에는 4억이야. 그럼 4억만 갚고 6억은 내가 꿀꺽. 내가 꿀꺽은 아니고 상속인이 꿀꺽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다? 한정승인이다. 여기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에 관한 관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을 재산이 상속받을 빚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때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의 상속포기 신고가 승인되면은 그 사람은 상속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즉, 앞순위에 단독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은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빚은 자, 거기 밑줄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야 된다. 자, 얘든 두 개 중에 하나를 해버리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순위의 상속자로 넘어간대. 다음 순위 상속자. 되니? 자, 그 다음에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그 다음에 직계 존속,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사촌인의 반계 혈족 순으로 정해지며.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뭐야? 뭐가 먼저야? 자,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순위, 자식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뭐야? 뭐 부모, 그러니까 상속인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부모, 할아버지,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사촌, 이 순위라는 거야. 됐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자, 배우자 같은 경우는 있었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도 배우자가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얘가 없고 얘로 갔을 때도 똑같이 배우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이랑 이 포인트를 연결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겠죠. 그죠? 직계 비속이나 존속일 때는 1.5배, 얘네의 1.5배를 받기로 한다라는 거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상속 자격을 가지는 모든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은 자,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빚의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그렇다면은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의 신고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일까? 만약 피상속인에게 재산은 없고 빚만 있다면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자, 거기 밑줄 미리 상속 포기 약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여기 돼 있어요. 야, 빚만 있으면 상속 포기 약정하면 존나 개씨 쓰레기지 진짜. 그지? 우리 법에 따르면 그럴 수는 없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야, 이게 중요해요. 상속 개시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야. 상속을 뭐 언제 했든 내가 알았어. 나중에 한 2달 후에 알았어. 그때부터 3개월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게 가능한 부분들, 요거 부분들이 기간은 뭐야? 알고 나서 3개월 이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면은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치? 그치? 이거 지나면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 포기 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상속이 무조건 개시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만, 자, 요 부분이 있어요. 상속 순위가 뒤인 사람이 앞인 사람보다, 자, 이 다만이라는 부분이 제일 좀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쵸? 이걸 알고 있어야 뒤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겠죠. 뒤인 사람이 앞인 사람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같은 상속 순위 내에서도 상속 포기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피상속인이 빚이 많음을 아직 못해서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경우에는, 자, 밑줄, 특별 한정 승인 제도를 두어.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됐다고? 특별 승인 제도? 야, 봐봐, 내가 분명 나 60억 건물만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120억짜리 빚이 들어와. 그럼 이걸 알고 나서, 빚을 알고 나서 3개월이에요. 안 이후로 3개월 내에 다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게 뭐라고? 특별 한정 승인이다고. 이러한 경우 특별 한정 승인을 하면은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으면 된다. 그럼 이건 한정 승인이랑 똑같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마지막. 자, 문제가 4개밖에 안 되죠. 자, 1번부터 4번까지 요거 지금. 자, 1번 답이 몇 번이죠? 당당하게 얘기해. 괜찮아. 1번에 4번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은 빚이 적는 게 아니라 망할 때 쓰는 거죠. 그쵸? 그때 신고하는 거지. 일반적이겠지. 내가 빚이 너무 많을 때 상속 포기를 해야지, 안 할 때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돈 날리는 거야 그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기억의 취지를 추론한 내용. 아마 요거 혹시 1번 선택하신 분 있어요? 혹시? 없어요? 없어? 다행이네. 자, 5번이 정답이에요. 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확히 말하면 1번 같은 경우는 뭐가 틀린 거야? 피상속인의 재산권 아니가 상속인이겠죠. 그쵸? 네, 좋습니다. 3번 넘어갈게요. 자, 윗글을 근거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보기를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냐. 자, 어디 포인트를 봐야 될까요? 자, 일단은 네 번째 줄에 1억 원의 재산, 그쵸? 동그라미 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6원을 남기지 않았다,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2억 원이 빚이 있다는 사실을 우편물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러면은 장례를 치르고 나고서 4주 후니까, 그죠? 한 달의 텀이 생겼네요. 그죠? 자, 1번부터 보면요. 뒤 형제가 우편문을 읽은 직후에 상속 포기를 한다면은 다음 순위에 이건 뭐 당연히 다음 순위로 가겠지. 그죠? 2번. 두 형제가 우편문을 읽기 직전에 한정 승인을 했다면은 두 형제는 합쳐서 1억 원의 한도에서만 아버지의 빚을 갚으면 되겠다. 맞죠? 그것만 갚으면 돼요. 3번. 두 형제가 우편물을 읽은 후에도 상속에 대한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단순 승인이 돼버리니까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 거죠? 두 형제는 합쳐서 1억 원의 손해를 보겠다. 맞죠? 4번. 두 형제가 상속 포기 약정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했다면 승계되지 않을 수 있겠다? 가 아니죠. 애초에 저 약정은 상속이 되고 나서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자 4번. 4번이 조금 어려웠으려나? 괜찮았어? 쉬웠어? 자, 한국인 씨는 암에 걸린 아버지를 지극히 간호했지만 아버지는 병세가 악화되어 뭐 어쩌고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 8천만 원만큼 재산이 있었는데, 자, 또 뭐야? 빚은 없어요. 그죠? 빚은 없죠? 그 다음에 받을 사람은 누구야? 어머니, 오빠. 그죠? 그리고 나, 한국인. 그죠?
가족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법정 상속분으로 나누되 그동안 한국인 씨가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간병해 준 것을 고맙게 여겨 1천만 원의 기여분을 한국인 씨에게 주기로 협의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일단 뭘로 나눠야 돼? 이제 7천만 원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야? 엄마가 있네. 아유, 엄마가 있어가지고 엄마가 몇 배를 받아야 돼? 1.5배를 받아야 돼. 그죠? 그럼 7천으로 이제 나눠주면은 일단 어떻게 받아야 돼? 각각 한국인이랑 오빠는 2천씩 받고 그 다음에 누구야? 어머니는 3천을 받아요. 근데 기여분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한국인은 3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